먼저 83번 문제를 보시면요. 전분을 가수분해하는데 비환원성 말단에서부터 포도당 단위로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루코아밀레이즈인데요. 먼저 보시면 글루코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전분을 비환원성 말단으로부터 분해를 하는데 알파14 결합도 분해를 하고요. 그리고 알파16 결합도 분해를 하죠. 그래서 전분이 분해되고 나면 거의 포도당 단위로 분해가 됩니다. 셀룰레이스 같은 경우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고요. 그리고 갈락토시데이즈, 3번에 있는 베타갈락토시데이즈 같은 경우는 젖산을 가수 분해하는 효소죠. 그리고 4번에 있는 글루코스 아이소머레이즈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 이성화 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6번을 보시면요. 글루코스 대사 중에 NADPH가 주로 생성되는 경로, NADPH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HMP 경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글리옥실레이트 회로 같은 경우는요. TCA 회로 변형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EMP랑 TCA 같은 경우는 서로 이어져 있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루코스를 대사를 할 적에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EMP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현기적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루베이트가 완전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TCA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기적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87번 보실까요? 병행복 발효주에 속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발효주를 구분을 하면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발효주와 복발효주로 구분을 하죠. 단발효주라고 하는 것은요. 당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효성 당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효성 당을 그대로 효모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과정이 단발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포도주가 들어가게 되죠. 당화 과정이 필요 없는 것. 그러면 복발효주는 무엇이냐 하면요. 당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효성 당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분을 가지고 발효주를 만드는 것들이 복발효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료의 전분의 경우에는 덩어리가 큰 분자잖아요. 그래서 그 분자를 잘라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당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로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효성 당을 효모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발효를 하게 되죠. 다시 설명을 하자면 발효성 당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당화 과정이 없는 것을 우리는 단발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분을 가지고 당화 과정을 거쳐서 발효주를 만들면 우리는 복발효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단행복 발효주 같은 경우는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먼저 당화 과정 거치고 그리고 알코올 발효를 진행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예로 맥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병행복 발효주라고 하는 것은요. 당화와 알코올 발효를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청주나 약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우리가 국호지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서 병행복 발효주에 속하는 것을 묻고 있고요. 병행복 발효주라고 하는 것은 당화와 알코올 발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대표적인 것으로 청주가 있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89번 볼까요? 훗발효의 맥주 제조를 할 적에 훗발효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은 1번입니다. 살균이랑은 관련이 없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훗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혼탁물질 침전하고 CO2를 맥주에 녹이고 그리고 여분의 발효성 당분을 더 발효시켜서 발생하는 CO2를 맥주에 녹이고 이런 것들이 훗발효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번 문제입니다. 핵산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은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RNA나 DNA로 구성이 되어 있죠. RNA를 구성하는 염기로 보면요. 아데닌이 있고요. 그리고 우라실이 있고요. 그리고 구아닌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토신이 있죠. 그리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로는요. 아데닌이 있고요. 그리고 티민이 있고요. 그리고 구아닌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토신이 있게 됩니다. 요거 하나가 다른 것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고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핵산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닌 것은 4번에 있는 시토크롬 또는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이토크롬 같은 경우는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번 볼까요? 미카엘리스 상수 KM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것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미카엘리스 상수라고 하는 것은요. 기질에 대한 효소의 친화력 척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KM 값, 미카엘리스 상수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질이 활성 부위에 대해서 강한 활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활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친화력으로 표현을 하면요. 기질 친화력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KM 값이 적다는 것 또는 반대로 얘기해서 크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9번 가볼까요? 정미성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닌 것이라고 묻고 있고요. 정미성 뉴클레오타이드는 여러분들이 3개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GMP, XMP, IMP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미성 감도로 이야기를 하면 GMP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IMP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XMP 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럼 정미성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닌 것은 AMP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3번 볼까요? 당밀 원료에서 주정을 제조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밀 원료라고 하는 것은 발효성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발효성 당이고요. 주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원료를 그냥 희석을 하고 살균을 해서 그래서 효모를 접종해서 발효를 하고 증류를 하면 우리는 주정을 만드는 일반적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발효성 당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과정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묻는 문제죠. 다음으로 84번 보시면요. 양조주 중에 알코올 발효 과정만을 거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죠. 당화 과정이 없는 단 발효주가 있고요. 그리고 당화 과정이 있는 복발효주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알코올 발효 과정만을 거친 것을 묻고 있으니 단 발효주를 묻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 발효주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단 발효주의 대표적인 것, 포도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4번 볼까요? 효소에 관한 건데요.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이용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고요.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것은 말을 다시 바꾸면 포도당 산화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을 해서 산화를 시켜서 글루콘산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산화수소가 발생을 하게 되죠. 포도당을 산화를 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걸 어디에 쓰냐고 하면요. 우리는 포도당도 이용을 하고 산화를 하니까 산소도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당 정량에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포도당 제거에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산화를 하니까 산소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제거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고미질이라고 하는 것은 쓴맛을 이야기를 하죠. 쓴맛을 제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96번 볼까요? tRNA는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어떤 물질 운반 역할을 하는가 라고 묻고 있죠. 우리가 tRNA, 다르게 얘기하면 트랜스퍼 RNA라고 하는 것은요. 안티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랑 서로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할 적에 아미노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tRNA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서 단백질 합성에서 어떤 물질 운반 역할을 하는가? 라고 물으면요. 아미노산 운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RNA 관련해서 아니면 단백질 합성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들 한번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생긴 게 tRNA에 관련된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씩 보시면 여기 아미노산 3개를 달고 이동을 하면서 붙여주고 갔었죠. 이게 만나 있는 것. 이게 안티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98번 볼까요? 아미노산의 등전점보다
낮은 pH에서는 전하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아미노산, 내 그립이 되고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요, 양성전해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양성이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플러스를 나타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pH에 따라서요. 만약에 주변 pH가 낮다라고 하면요. 그만큼 주변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니까 그만큼 수소이온 플러스가 하나 더 붙기가 쉽습니다. 높은 pH에서는요. 반대로 수소이온이 많은 것이 아니라 OH-이온이 더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럼 문제로 가서요. 낮은 pH에서는 어떻게 전하가 되는가 라고 물었고요. 낮은 pH에서는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번 계산 문제 한번 봐볼까요? 포도당 1kg를 이용을 해서 알코올 발효도 했고 초산 발효도 했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생산 수율은 각각 이론적 수율의 95%와 85%라고 했을 때 초산 양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묻고 있죠. 발효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요. 포도당 1분자를 가지고 에탄올 2분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에탄올 1분자를 가지고 초산이 1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자량을 한번 보시면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180이 되고요. 그리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46이고요. 그리고 아세테이트, 초산 같은 경우는 6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포도당 1kg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율이 실제 생산 수율과 이론적 수율이 다 다르니까 단계적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론적 수율을 하면 180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2 곱하기 46만큼의 에탄올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실제는 1kg를 사용을 했어. 얼마가 만들어지는가? 라고 먼저 계산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우리는 A가 511.11 정도의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 수율의 95%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511.11 곱하기 95%만큼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485.55 정도의 값을 얻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485.55g이 되겠네요. 이 g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산 발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산 발효를 할 적에 보시면 에탄올 46을 가지고 내가 초산 발효를 했더니 초산이 60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485.55를 사용을 하게 되니까 초산이 얼마가 만들어지니? 라고 계산을 하면요. 우리는 이 값이 633.33 정도의 값을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 수율의 85%가 실제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5%를 계산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538.33g 정도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 키로를 하지 말고 계산을 계속 g으로 계산을 했으니까요. 1000으로 바꾸겠습니다. 1000g으로. 그리고 문제에서는 킬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셔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81번 문제 가면 또 초산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포도당을 가지고 바로 초산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로 합쳐보시면 글루코스 1분자 가지고 2분자의 초산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분자량은 각각 180과 60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80을 이용을 해서 2분자의 초산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실제로 넣기는 500g을 넣었어. 그러면 얼마가 만들어질까? 라고 계산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333.3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염기를 봤을 때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뭔지, R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뭔지 각각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DNA를 구성하는 염기로는 아데닌과 그리고 티민과 그리고 구아닌과
그리고 사이토신, 시토신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A와 T 그리고 G와 C가 상호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이펀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럼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뭐냐 하면 아데닌과 우라실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이 있게 됩니다. 그럼 문제로 가서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아닌 것을 물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가 차이 나죠. 티민이냐 우라실이냐. 우라실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86번 보시면요. 핵산 단백질 가수분해 순서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된 고분자 물질을 핵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즈로 보면 핵산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뉴클레오타이드고 그 다음이 뉴클레오사이드고 그 다음이 베이스 염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펜토스예요. 베이스가 붙어있는 구조. 우리는 이것을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펜토스 베이스 밑에 있는 여기에 OH가 오느냐 아니면 H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OH가 오면 우리는 이것을 리보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H가 오게 되면 디옥시리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요. 뉴클레오사이드보다 조금 더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펜토스의 베이스가 붙어있는 구조에 무엇이 붙어있냐 하면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어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이 계속해서 붙어서 점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핵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핵단백질 가수분해 순서로 하자면 핵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사이드고 다 자르고 나면 베이스 염기만 남게 된다 라고 하는 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9번 봐볼까요? 계산 문제인데요. 식품 기사에서 효소 반응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기질 농도죠. S가 KM일 때 효소 반응 속도가 얼만데 Vmax를 구하라 또는 Vmax가 얼만데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기질 농도가 미칼리스 상수와 같은 것 S는 KM일 때 V는 2분의 1 Vmax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소 반응 속도가 20인 것이고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Vmax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4번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93번입니다. 통풍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하는 것 요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산을 영어로 바꾸면 4번 우릭 애시드가 되겠죠. 다음으로 98번 볼까요? 효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고요. 먼저 효소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면요. 당연히 수소이온 농도, pH죠. 그 다음에 기질 농도도 영향을 미치고 온도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종적으로 볼륨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100번 문제입니다. 퓨젤 오일에 관련된 것인데요. 퓨젤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코올 발효할 때 생성이 되는 고급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효 원료에 따라서 그 종류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원료 중에 단백질 분해물에서 많이 생성이 되죠. 단백질 분해물, 아미노산에서 많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발효할 때 만들어지는 게 에틸알코올이잖아요. 에틸알코올과 함께 생성되는 아밀알코올과 고급 알코올의 혼합물을 퓨젤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생성이 되는가? 라고 물으면요.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물에서부터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